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아들의 따뜻한 제안에 70세 한경미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는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서 이 모든 순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집도 돈도 모든 것을 잃은 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효자인 줄 알았던 아들은 왜 노모를 버렸을까요? 오늘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빼앗긴 집 1. 빈집의 정막. 한경미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여보, 오늘도 춥네요.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집안의 정적이 귓전을 때리기 시작했다. 똑딱똑딱.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작동하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까지도 견디기 힘들 만큼 시끄러웠다. 아니,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만큼 집이 조용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 세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다. 장을 봐주고 반찬을 해주고 병원 예약도 챙겨주었다. 하지만 세미에게도 가정이 있었다. 중학생 쌍둥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아. 너 애들 신경 쓰랴, 학원차 태우랴 바쁜데 자주 오지 마. 에이, 엄마. 제가 와야죠. 하지만 한경미는 알고 있었다. 세미의 눈가에 피로가 가득하다는 것을. 며칠 전에는 딸이 너무 지쳐서 소파에서 깜빡 졸기도 했다. 아들의 제안. 그해 겨울 아들 재훈이 찾아왔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아니다, 괜찮아. 에이, 괜찮기는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재훈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40대 중반의 사내,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엄마,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뭐? 동탄에 있는 집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올게요. 엄마 갑자기 아프시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잖아요. 한경미의 가슴이 뭉클했다. 사실 밤에 가장 무서웠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울 때 만약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까? 아침에 딸이 전화해서 대답이 없을 때야 알까? 하지만 너희도 불편할 텐데. 에이, 무슨 말씀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재훈은 솔직하게 말했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한경미를 안심시켰다. 그래도 한편으론 효도하는 거잖아요. 지훈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한경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날 챙겨주는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3. 북적이는 행복. 2달 후 재훈 가족이 들어왔다. 할머니. 10살 지훈이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커다란 짐가방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며느리도 들어왔다. 어머님, 패 끼쳐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잖아. 집이 북적였다. 아침에는 지훈이 학교 가는 소리에 잠이 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TV 앞에서 지훈이가 킥킥거리며 웃으면 한경미도 덩달아 웃음이 났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지훈이가 만든 종이접기 학을 받아들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다. 우리 지훈이 참 잘 만들었네. 할머니 드릴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처음으로 집이 집 같았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다. 똑딱거리던 시계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목소리, 움직임, 웃음소리가 그 소리를 덮었다. 딸 세미도 안심했다. 엄마, 오빠가 모시니까 제가 마음이 놓여요. 그래, 다행이다. 4. 균열의 시작. 어느 봄날 저녁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아빠 돌아가시고 이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죠? 한경미는 잠시 멈칫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을까? 응, 그렇지. 원래 아빠 명의였는데 10년 전에 내 명의로 바꿨어. 아, 그렇구나. 혹시 다른 아빠 유산은 없어요? 현금이 좀 있지.
2억 정도. 재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한경미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그게 말이죠. 재훈은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엄마, 앞으로 재산이 많으면 노령연금이나 다른 정부 혜택을 못 받아요. 집값도 올랐잖아요. 이러다 기초연금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당분간 제 앞으로 명의를 해놓으시는 게 어때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냥 서류상으로만요. 덧. 일주일 후 재훈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증여세가 2억이래요. 뭐? 집값이 생각보다 너무 올라서. 증여세가 2억 가까이 나왔어요. 한경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2억이라니. 어떻게? 우린 돈이 없는데.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도 동탄집 정리하느라 대출받은 게 있어서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럼 엄마가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경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아껴둔 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재훈의 말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다. 한경미는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자신도 동의했으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2억이 빠져나갔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다. 6. 배신. 한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며느리가 한경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도 어색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이 까다로우시네요. 아니야, 다 맛있어. 반찬 남기시는 것 좀 보세요. 제가 힘들게 만드는데. 지훈도 할머니 방에 잘 놀러 오지 않았다. 아니, 며느리가 못 오게 하는 것 같았다. 지훈아, 할머니 방 가지 마. 숙제 먼저 해. 네. 어느 토요일 아침 재훈이 말했다. 엄마, 우리 둘이 드라이브 가실래요? 갑자기? 날씨도 좋은데 콧바람 좀 쐬요. 지훈이 엄마는 오늘 친구들 만난대요. 한경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다.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어디 가는 거니? 곧 도착해요, 엄마.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건물 앞이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다. 여기가 어딘데? 엄마, 잠깐만 들어가 봐요. 요양원 안은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한경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훈아, 여기가 왜? 엄마. 재훈은 차갑게 말했다. 지훈이 엄마가 너무 불편해해요.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대요. 뭐라고? 여기서 3일만 계세요. 집안 분위기 좀 정리하고 바로 모시러 올게요. 재훈아. 하지만 재훈은 돌아섰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안 돼.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한경미는 소리쳤지만 아들의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7. 버려진 시간. 3일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재훈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한경미는 작은 요양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황량한 밤만 보였다.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쟁반을 들고 왔다. 식은 밥과 국, 김치 몇 조각. 아들. 우리 아들이 언제 와요? 잘 모르겠어요. 한 달째 연락이 없다고 원장님이 그러시던데요. 한경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내 손자를 안아주던 아들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증여세를 내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야, 명의를 변경하지 말았어야 했어. 8. 딸의 손.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한경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엄마? 어디세요?
오빠 집 전화해도 안 받고. 샘이야. 한경미의 목소리에 딸은 즉시 알아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한경미는 울먹이며 주소를 알려줬다. 2시간 후 샘이가 요양원에 뛰어들어왔다. 엄마. 샘이야. 딸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한경미는 딸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오빠가 엄마를 여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샘이는 분노로 떨었다. 즉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재훈이 전화를 받았다. 뭐야 샘이야. 오빠.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버려둘 수가 있어요? 엄마가 전화했구나.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편하게 계시라고 모신 거야. 집에서는 불편하시잖아. 거짓말 마요. 당장 와서 데려가요. 난 바빠. 샘이 내가 모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샘이는 그날로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하지만 40평대 아파트는 쌍둥이와 부부 그리고 어머니까지 5 식구가 살기에 비좁았다. 어머님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사위는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경미는 작은 다용도실을 방으로 썼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사위와 딸이 작은 소리로 다투는 게 들렸다. 얼마나 더 계실 거예요? 어쩌라고요? 우리 엄만데? 나도 힘들어요, 세미 씨. 쌍둥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한경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딸에게도 짐이 되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 2주가 지났다. 한경미는 결심했다. 내 집으로 가자. 내 집이 있잖아. 그래, 집은 재훈이 명의지만 어차피 내 집이야. 재훈이에게 가자. 무릎 꿇고 빌자. 엄마가 잘못했다고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한경미는 딸 몰래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예전 동네에 도착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담벼락. 50년을 살던 집. 하지만 대문 앞에서 한경미는 얼어붙었다. 대문에 낯선 이름이 붙어 있었다. 박민수. 어머님 누구 찾으세요? 대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왔다. 여기. 배재훈 씨. 아, 전 집주인분 말씀이세요? 그분한테 3달 전에 샀어요. 뭐라고요? 네, 금매로 나온 거 운 좋게 샀죠. 어머님은 혹시? 한경미는 비틀거렸다. 여자가 놀라서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3달 전에. 팔았다고요? 네. 5월 초에 계약했어요. 5월 초? 재훈이 자신을 요양원에 데려다 준 바로 그 주. 모든 게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경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땅에 닿았다. 엄마. 멀리서 딸 세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딸이 뛰어왔다. 엄마 왜 혼자 나오셨어요? 찾느라 얼마나. 세미야. 내 엄마. 우리. 집이 없어졌어. 한경미는 딸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70평생 모은 것,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 후 한경미는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명의 변경에 동의하셨고 증여세도 납부하셨어요. 집을 파는 것도 명의자의 권리고요. 하지만 사기 아닌가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변호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소송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한경미에게는 소송 비용도 없었다. 지금 한경미는 딸의 다용도실에서 지낸다. 70세 노인이 창문 없는 방에서 사위와 딸이 매일 밤 작은 소리로 다투는 걸 들으며 가끔 재훈에게 전화를 건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재훈아 엄마야. 잘 지내니? 지훈이는 잘 크고 있니? 답장은 오지 않는다. 한경미는 밤마다 천장을 본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른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거 내가 다 날렸어요. 눈물이 흐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내가 키운 아들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도 돈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창문 없는 작은 방과 딸의 미안한 눈빛 그리고 사위의 한숨뿐. 다음 해 겨울 한경미는 정부 지원으로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다.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우리 집에 계세요. 아니야. 너희도 힘들잖니. 고시원 방은 2평. 화장실은 공용.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가끔 창밖을 본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재훈이 살고 있을 것이다. 넓은 집에서 지훈이와 웃으며. 내 돈으로 산 그 집에서. 한경미는 작은 사진첩을 펼친다. 재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 밝게 웃는 아이의 얼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없다. 다만 바람 소리만이 작은 창문을 스친다. 에필로그.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경미 할머니의 이야기 가슴이 아프셨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경미 할머니의 딸이라면? 혹은 이웃이라면?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께는 절대 이런 일이.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일을 봤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명예 변경 전 꼭 변호사와 상담. 증여세 문제는 세무사와 확인.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필수.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재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법적 상식까지.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